아우, 이걸 확 그냥. 너 잘리고 싶어? 며느리에게 반찬을 전해주러 백화점에 방문한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과연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사연 곧 시작합니다. 시작 전에 제게 힘을 줄 수 있는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 사연을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인사드릴게요. 새벽 5시 반, 박옥분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이 시작됩니다. 알람 소리가 울리기 전에 이미 눈을 뜨고 이불을 개는 것부터 말이죠. 65의 나이에도 몸은 시계처럼 정확했어요. 30년간 전통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세수를 마치고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은 박옥분은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어제 미리 준비해둔 콩나물과 시금치, 도라지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손질하여 묻혀놓은 나물들이죠. 30년 경력의 손맛이 그대로 담긴 반찬들이었어요. 가게로 향하는 길, 아직 어둠이 깔린 시장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이미 불이 켜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생선가게 김 사장님도 벌써 나와서 진열을 준비하고 계시고, 채소가게 이모님도 물을 뿌리며 하루를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치면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는 것이 이곳의 풍경이었죠. 옥분 씨, 오늘도 이른 시간에 나오셨네요. 생선가게 김 사장님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김 사장님도 수고 많으세요. 박옥분도 미소로 답했어요. 이런 소소한 일상의 인사가 혼자 사는 박옥분에게는 큰 위안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 흘렀지만 이렇게 정든 사람들과 나누는 인사만으로도 하루가 따뜻해졌거든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반겼습니다. 간장과 참기름이 어우러진 나물 냄새, 그리고 오랜 세월 밴 정겨운 가게 냄새였어요. 박옥분은 앞치마를 두르고 본격적인 하루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냉장고에서 미리 준비해둔 반찬들을 꺼내 진열대에 가지런히 올려놓기 시작했어요. 콩나물 무침은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도록 간을 맞췄고, 시금치나물은 참기름을 적당히 넣어 고소한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도라지는 쓴맛을 잘 우려낸 뒤 새콤달콤하게 무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누구나 좋아할 맛으로 만들었어요. 30년간 손님들의 입맛을 맞춰온 경험이 고스란히 담긴 정성이었습니다. 오전 7시가 되자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매일 아침 국을 끓이러 오시는 할머니였습니다. 옥분 씨, 콩나물 좀 주세요. 오늘도 신선한 거죠? 당연하죠. 어제 저녁에 직접 손질한 거예요. 박옥분은 싱싱한 콩나물을 봉지에 담아드리며 말했어요. 이런 단골 손님들과의 소소한 대화가 박옥분에게는 하루의 활력소였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직장에 나가기 전 반찬을 사러 오는 주부들, 식당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까지 다양한 분들이 찾아왔습니다. 박옥분은 각자의 취향을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분은 짜게, 저분은 싱겁게, 또 다른 분은 매콤하게 좋아하신다는 걸 말이죠. 오늘 우리 며느리 반찬 좀 싸주세요. 백화점에서 일하느라 바빠서 집에서 반찬 만들 시간이 없거든요.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말씀하시자
박옥분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어요. 지은이 생각이 났거든요. 며느리 지은도 백화점 식품관에서 일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요즘 며느리들 참 고생이 많아요. 박옥분이 공감하며 정성껏 반찬을 포장해 드렸어요. 속으로는 지은이가 걱정되었습니다. 며칠 전 전화 통화에서 목소리에 힘이 없어 보였거든요. 괜찮다고는 했지만 뭔가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아들 태민이는 지방 발령을 받아 한 달에 몇 번밖에 집에 오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지은이 혼자서 고등학생 아들 준영이까지 돌보며 직장 생활을 병행해야 하는 거죠. 얼마나 힘들까 싶어 마음이 아팠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박옥부는 잠시 가게를 정리하고 뒤편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책상 서랍 안에는 낡은 서류 봉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안에는 몇 장의 카드와 통장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것들이었죠. 남편과 함께 30년간 시장에서 번 돈을 조금씩 모아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해온 결과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원룸 하나에서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규모가 커졌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굳이 자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정확한 규모는 말하지 않았어요. 오후가 되자 시장은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저녁 준비를 위해 나온 주부들로 북적였어요. 박옥분도 바쁘게 손님들을 응대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지은이가 걱정되었어요. 오늘은 직접 가서 얼굴이라도 보고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박옥부는 정성껏 반찬을 포장하기 시작했어요. 지은이 좋아하는 콩나물 무침과 시금치나물, 그리고 아들 준영이 좋아할 만한 멸치볶음까지 넉넉히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백화점에 가서 며느리도 보고 반찬도 전해주기로 마음먹었거든요. 가게 문을 정리하며 박옥부는 거울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백화점에 가는데 너무 초라하게 보일 수는 없잖아요. 깔끔한 블라우스에 정장 바지를 입고 낡지 않은 가방을 메고 나섰습니다. 며느리를 만나러 가는 길이니 단정하게 차려입고 가야죠.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며 박옥부는 가방 안에 반찬 보따리를 만져봤어요. 이걸 받으면 지은이가 얼마나 좋아할까요? 그리고 직접 만나서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도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무슨 힘든 일이 있는 건 아닌지 말이에요. 하지만 박옥부는 아직 몰랐습니다. 잠시 후 자신이 목격하게 될 충격적인 현실을 말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이 자신의 평온했던 일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박옥부는 가게 문을 잠시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늦은 오후까지 가게를 지키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며느리 지은이 자꾸 마음에 걸렸거든요. 며칠 전 전화 통화에서 들었던 그 힘없는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니 지은이가 보낸 메시지가 하나 있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죠? 저는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준영이도 학교 잘 다니고 있어요. 단순한 안부 인사였지만 박옥부는 뭔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평소 지은이라면 이모티콘도 넣고 좀 더 밝은 톤으로 메시지를 보냈는데
오늘은 너무 건조했어요. 박옥부는 지은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지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목소리는 밝게 들리려고 애쓰는 것 같았지만 뭔가 억지스러웠습니다. 지은아, 괜찮니?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박옥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 네. 괜찮아요. 그냥 요즘 일이 좀 바빠서 그래요. 지은의 대답이었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직장 이야기도 재미있게 해주고 준영이 이야기도 자세히 들려주곤 했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직장에서 무슨 일 있었니? 박옥분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어머니도 몸 조심하세요. 그냥 바빠서 그래요. 지은은 서둘러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옥분은 놓칠 수 없었어요. 오늘 반찬 좀 만들어서 가져다 줄까? 아, 괜찮아요. 바쁘실 텐데. 그냥 집에서 간단히 해 먹을게요. 지은의 사양하는 목소리에서 박옥분은 더욱 이상함을 느꼈어요. 평소 지은이라면 어머니가 해주시는 반찬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특히 콩나물 무침은 자신이 해먹는 것보다 시어머니 손맛이 훨씬 낫다고 항상 말하곤 했었는데 말이에요. 지은아, 나 오늘 백화점 구경도 할 겸 놀러 갈게. 박옥분이 말하자 지은의 목소리가 당황스럽게 바뀌었어요. 어머니, 오늘은 정말 바빠서요. 다음에 집에서 뵙죠. 지은이 거의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전화를 끊은 후 박옥분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았어요. 지은이 결혼해서 이 집으로 온 지 벌써 15년이 흘렀지만 이렇게 어색하게 전화한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평소에는 시어머니와 정말 편하게 지냈는데 말이에요. 박옥부는 거실 한쪽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태민과 지은의 결혼식 사진, 준영이 어렸을 때 찍은 가족 사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그 시절에는 모든 것이 행복해 보였는데 언제부터인가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느낌이었습니다. 태민이가 지방 발령을 받고 나서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6개월째 집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집에 오는 것이 전부였죠. 그 사이 지은이 혼자서 준영이 뒷바라지에 직장까지 다녀야 하니 얼마나 힘들까 싶었어요. 특히 준영이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교육비 부담도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학원비며 참고서비며 이것저것 들어가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니거든요. 게다가 백화점 직원 월급으로는 여유가 없을 텐데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느라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까요? 박옥부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지은이 좋아하는 재료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싱싱한 콩나물과 시금치, 그리고 멸치와 건새우까지. 오늘은 정말로 반찬을 만들어서 가져다 줘야겠다는 생각이 굳어졌습니다. 직접 만나서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인지 확인해 봐야 했어요. 정성껏 콩나물을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머리와 꼬리를 따면서 지은이를 생각했어요. 처음 이 집으로 시집 왔을 때의 수줍어하던 모습, 준영이를 낳고 나서 행복해하던 모습들이 스쳐갔습니다. 그런 지은이가 혼자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다니 마음이 아팠어요.
시금치도 깨끗하게 씻어서 데쳤습니다. 지은이는 시금치나물을 특히 좋아했어요. 박옥분의 손맛을 따라올 수 없다고 항상 칭찬하곤 했거든요. 참기름과 마늘을 적당히 넣고 조물조물 무쳐가며 며느리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멸치볶음도 준영이를 위해 조금 달게 만들었어요.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여전히 할머니가 해주는 멸치볶음을 좋아했거든요. 도시락 반찬으로도 좋아했고 집에서 밥 먹을 때도 항상 먼저 집어먹곤 했었죠. 반찬을 다 만들고 나니 오후 4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백화점에 갈 시간이었어요. 정성껏 만든 반찬들을 예쁜 용기에 담고 보자기에 싸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옷도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며느리 직장에 가는데 초라하게 보일 수는 없잖아요. 거울 앞에서 머리도 다시 빗고 립스틱도 발랐습니다. 65의 나이지만 아직은 단정하게 꾸미면 괜찮아 보였어요. 며느리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거든요.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서며 박옥부는 한 가지 이상한 기대감을 느꼈어요.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몰랐어요. 정말로 인생이 바뀔 만한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오후 4시 박옥부는 버스에서 내려 백화점 앞에 섰습니다. 높이 솟은 유리 건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65살에 이런 곳에 오는 것이 조금은 어색했지만 며느리를 위해서라면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 든 반찬 보따리를 만지며 지은이가 얼마나 좋아할까 상상해 봤어요. 백화점 로비는 평일 오후답게 한산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이 서둘러 지나가고 몇몇 주부들이 쇼핑백을 들고 여유롭게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박옥부는 안내판을 보며 식품관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지하 1층이라고 나와 있었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박옥분의 마음은 설렜습니다. 지은이가 일하는 모습을 직접 보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평소에 집에서만 보던 며느리가 직장에서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어요. 분명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식품관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넓었어요. 각종 반찬과 델리, 과일, 육류까지 다양한 식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매장 곳곳에서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박옥부는 지은이를 찾아 천천히 매장을 둘러봤습니다. 그때였어요. 매장 한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은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평소와는 전혀 다른 절망적인 톤이었습니다. 박옥부는 급히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반찬 코너 앞에 작은 인파가 몰려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지은이 한 중년 여성 고객 앞에 서서 연신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고객은 팔짱을 끼고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뭔가 따지고 있었습니다. 반찬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것 같았어요. 이게 뭐예요? 냄새도 이상하고 색깔도 변한 것 같은데. 고객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지은은 당황한 표정으로 반찬을 다시 살펴보며 답했어요.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바로 교환해 드릴게요. 하지만 고객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교환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집에 가서 확인한 건데 다시 여기까지 와야 했잖아요.
시간 낭비에 기름값까지 들었다고요. 고객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박옥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지은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니 상상도 못했거든요. 평소 집에서는 항상 밝고 긍정적이었던 며느리가 이렇게 위축된 모습으로 고객에게 시달리고 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매장 안쪽에서 한 남자가 성큼성큼 걸어 나왔어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중년 남성으로 목에 걸린 명찰을 보니 김 과장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어요. 이지은 씨, 또 뭐해요? 김 과장의 목소리가 매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고객님께서 반찬에 문제가 있다고 하셔서 죄송합니다. 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답했지만 김 과장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고객은 뭐예요? 고객님이지. 기본 예의도 없어요. 김 과장이 지은을 향해 소리쳤어요. 그리고 고객을 향해 몸을 돌리며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실수를 범했네요. 박옥부는 숨이 막혔어요. 저렇게 공개적으로 직원을 질책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싶었거든요. 다른 고객들도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는 않았어요. 이런 실수가 벌써 몇 번째예요. 김 과장의 목소리가 더욱 거셌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와서 서비스 마인드가 전혀 없어. 고객님께 제대로 사과해요. 그 말에 박옥분의 가슴에 분노가 차올랐어요. 시골 출신이라고 무시하는 말투였거든요. 지은은 눈물이 글썽하며 고객에게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박옥부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김 과장은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은 듯 했어요. 사과가 성의 없어 보이네요. 진짜 미안하다는 생각이 있으면 제대로 해야죠.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더니 선언했습니다.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그 말에 매장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직원들도 충격받은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고객도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무릎까지 꿇게 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반응이었죠. 지금 뭐라고 하셨나요? 지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 과장을 쳐다봤어요. 하지만 김 과장은 단호했습니다. 못 들었어요.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요. 고객님 앞에서 말이에요. 박옥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런 식으로 며느리를 대하다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21세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지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게 보였어요. 주변 고객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쏠려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빨리 안 해요. 고객님이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김 과장이 다시 한번 재촉했어요. 결국 지은은 천천히 바닥에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무릎이 닿는 소리가 매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사과하는 며느리의 모습을 본 박옥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평생 이런 굴욕을 당해본 적이 없을 텐데 얼마나 충격적이고 무서웠을까요?
박옥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방을 꽉 쥔 채 성큼 앞으로 나아갔어요. 이제 정말로 나서야 할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이런 구욕을 당하는 걸 가만히 지켜볼 수는 없었거든요. 지은이 무릎을 꿇은 채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에 박옥분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차가운 백화점 바닥에 정장 바지를 입은 며느리의 무릎이 닿아 있는 광경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동안 집에서 보던 밝고 당당했던 지은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게 보였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고객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서 이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김 과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지은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이래야 정신을 차리지. 고객님 앞에서 실수한 대가가 이런 거예요. 다음부턴 조심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어요. 마치 기계처럼 차가웠습니다. 반찬을 산 고객도 이 상황이 불편했는지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무릎까지 꿇게 하는 건 좀 심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김 과장은 단호했습니다. 이건 우리 매장 원칙입니다. 고객은 왕이고 직원은 책임져야 하는 거죠. 박옥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불쑥 솟아올랐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저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다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며느리를 말이에요. 다른 백화점 직원들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김 과장의 권위에 눌려서였나 봅니다. 하지만 표정을 보면 불편해하는 게 분명했어요. 몇몇은 지은을 동정하는 눈빛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김 과장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더욱 거만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능력 없으면 당하는 거고, 백 없으면 무시당하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은 찍소리도 못하죠. 그의 말은 완전한 계급의식을 드러낸 발언이었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로 있었어요. 얼굴은 수치심으로 붉어져 있었고 눈물은 계속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굴욕을 당한 것이 처음이었을 거예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이런 대우를 받다니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주변 고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기 시작했어요. 저건 좀 너무하는 것 같은데. 아무리 직원이 실수했다고 해도 무릎 꿇리는 건 인권 침해 아니야. 하지만 저런 갑질하는 사람들이 많아. 요즘 세상이 다 그래.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지만 대부분 불편해하는 기색이었어요. 김 과장은 그런 수군거림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목소리를 높여 말했어요. 이게 사회생활이에요. 실력 없으면 당하는 거고 돈 없으면 무시당하는 거예요.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그의 말은 단순한 업무 지시를 넘어선 인격 모독이었습니다. 박옥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기도 했지만 억울함 때문이기도 했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들 가족이 저런 취급을 받아야 한다니 말이에요. 지은을 보며 박옥부는 마음이 찢어졌어요. 결혼 초기에 시댁 어른들 앞에서 수줍어하던 모습, 준영이를 낳고 행복해하던 모습, 그리고 태민이 출장 갈 때마다 씩씩하게 웃으며 보내주던 모습들이 스쳐갔습니다.
그런 며느리가 이런 굴욕을 당하고 있다니요. 김 과장은 지은에게 다가가서 더욱 모멸적인 말을 했어요. 이런 곳에서 일하려면 각오를 해야죠. 시골 출신이라고 해서 봐주는 건 없어요. 능력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의 말에는 지역 차별과 직업 차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과장님, 이제 그만하시죠. 고객님도 이해해 주신다고 하시는데요. 하지만 김 과장은 단호했습니다. 이건 원칙의 문제예요. 한번 봐주면 또 실수해요. 지은은 무릎을 꿇은 채로 고개를 들어 김 과장을 바라봤어요. 눈에는 절망과 분노가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무력감이 컸어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절망감이었죠. 김 과장은 지은의 그런 모습을 보더니 비웃듯 말했어요. 표정 관리도 제대로 안 되네요. 이러니까 고객들이 불만을 가지는 거예요. 서비스업에 적성이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일을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 말에 지은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해고를 암시하는 말이었거든요. 준영이 교육비며 생활비며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직장까지 잃는다면 정말 큰일이었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어요.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는 실수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김 과장은 냉정했습니다.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어요. 더 이상 봐줄 수 없습니다. 박옥부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저렇게 애원하고 있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뜨거운 분노도 치밀어 올랐어요. 김 과장은 주변을 둘러보며 선언했습니다. 이제 정리하세요. 오늘까지만 일하는 거예요. 내일부터는 나오지 마세요. 냉정한 통보였어요. 그동안 지은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지은은 무릎을 꿇은 채로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정말로 모든 게 끝나는구나 싶었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준영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태민에게는 또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박옥분의 손이 가방 끈을 꽉 쥐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나서야 할 때였어요. 며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거든요. 박옥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렇게 굴욕을 당하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성큼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다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단호했어요. 아무리 직원이 잘못했어도 무릎을 꿇리다니 제정신이에요. 박옥분의 목소리가 식품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매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박옥분에게로 쏠렸어요. 김 과장도 깜짝 놀란 듯 돌아봤습니다. 65의 할머니가 갑자기 나타나서 자신에게 대드니까 당황스러웠나 봐요. 지은은 무릎을 꿇은 채로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봤어요. 눈에는 당황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에?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시어머니가 이런 모습을 보게 되다니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김 과장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평정심을 되찾았어요. 박옥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범한 할머니 한 명쯤이야 별거 아니라는 듯한 태도였죠.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우리 백화점 내부 업무입니다. 외부인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에요. 김 과장의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박옥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백화점 내부 업무라고요. 사람을 무릎 꿇리는 게 업무란 말이에요. 박옥분의 질문에 김 과장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곧 거만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이건 우리 백화점 규정입니다. 고객은 왕이고 직원은 책임지는 거죠. 실수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박옥분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규정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의 존엄성을 짓밟는다니 말이 되지 않았거든요. 규정이 사람의 자존심을 짓밟아도 되나요? 박옥분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평생 조용하게 살아왔던 박옥분이었지만 지금만큼은 참을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저렇게 당하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주변에 있던 다른 고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할머니 말이 맞네라고 속삭였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규칙은 지켜야지라며 고개를 저었어요. 분위기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김 과장은 박옥분의 변화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표정이 굳어졌어요. 처음에는 그저 시골 할머니 정도로 여겼는데 뭔가 다른 것 같았거든요.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박옥분은 지은에게 다가가서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어요. 그만해라. 무릎 꿇을 필요 없다. 박옥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며느리의 팔을 감싸 안으며 따뜻하게 말했어요. 너 잘못이 아니다. 지은은 시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더욱 쏟아졌어요. 그동안 혼자 버텨왔던 모든 스트레스와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편이 되어 준다는 게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어요. 김 과장은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더니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감동적이네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고는 더욱 비아냥대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여긴 동네 시장이 아닙니다. 돈 없는 사람은 찍소리도 못하죠. 김 과장의 말은 완전한 계급의식을 드러낸 발언이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인간 취급도 받을 수 없다는 식의 모독적인 표현이었어요. 박옥분은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요. 박옥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이게 현실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김 과장의 대답은 더욱 냉정했어요. 박옥분은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가방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생각났어요.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들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달랐어요. 이 사람들이 돈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면 박옥분의 머릿속에 어떤 계획이 스치기 시작했습니다. 김 과장이 돈 없는 사람은 찍소리도 못한다고 했죠. 그럼 돈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박옥분은 조용히 고객센터 방향을 바라봤어요. 이제 진짜 싸움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동안 조용히 참고 살아왔지만 가족이 위험에 처했을 때는 달랐어요. 이런 순간을 위해 남편과 함께 평생 모아온 것들이 아니었을까요? 지은에게 속삭였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라. 이제 보여주겠다. 박옥분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그저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김 과장은 박옥분의 변화한 분위기를 느꼈지만 아직도 여유롭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시골 할머니 한 명이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곧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깨닫게 될 거였습니다. 박옥분은 천천히 고객센터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매장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그녀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과연 저 할머니가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분위기가 묘하게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고객센터에 도착한 박옥분은 직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VIP 고객 확인 좀 해주세요. 그리고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것들이었죠. 이제 진짜 반격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 과장이 돈의 힘을 이야기했으니 이제 진짜 돈의 힘이 무엇인지 보여줄 때였어요. 고객센터 직원은 박옥분이 건넨 카드를 받아들고 기계에 넣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카드였지만 기계에서 처리가 시작되자 직원의 표정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을 한 번, 두 번 다시 확인해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맞나요? 직원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화면에 나타난 등급과 정보가 믿기지 않았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봤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VVIP 고객이라는 표시와 함께 엄청난 구매 실적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어요. 직원은 손이 떨려서 카드를 제대로 잡지도 못했습니다. 고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급히 매니저를 부르러 갔어요. 이런 등급의 고객은 일반 직원이 응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식품관에서는 김 과장이 여전히 승리한 듯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박옥분이 고객센터에 간 것을 보고 비웃듯 말했어요. 뭘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소용없을 거예요. 여기서 통하는 건 오직 돈뿐이거든요. 지은은 시어머니가 무엇을 하려는지 몰라 불안했어요. 혹시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걱정되었거든요. 어머니, 그냥 돌아가세요. 이러면 더 복잡해져요.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와 있었습니다. 고객센터에서 매니저가 급히 나왔어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40대 남성으로 얼굴에는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고객님, 저는 이 백화점 고객관리 매니저 조성민입니다. VVIP 고객님을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조 매니저의 정중한 인사에 식품관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VVIP라는 단어가 주는 충격 때문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할머니였는데 알고 보니 백화점 최고 등급 고객이었던 거죠. 김 과장의 얼굴에서 피가 사시더니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무시하고 조롱했던 상대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VVIP 고객이라는 건 그만큼 막대한 소비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조 매니저는 박옥분을 정중히 모시고 VIP 라운지로 안내하려 했어요. 고객님, 조용한 곳에서 편히 이야기하시죠. 하지만 박옥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서 해결하겠소.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말이요. 박옥분의 단호한 말에 조 매니저는 당황했어요. 하지만
VVIP 고객의 요구를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조 매니저가 정중히 물었어요. 박옥부는 김 과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내 며느리에게 한 짓을 보셨을 텐데요. 사람을 무릎 꿇리고 모욕을 준 것 말이요. 박옥분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위험이 있었어요. 조 매니저는 급히 상황을 파악하려 했어요. 식품관 쪽을 바라보니 지은이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김 과장의 당황한 표정도 함께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강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고객님,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조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옥부는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당한 굴욕적인 상황부터 김 과장의 모독적인 발언까지 모든 것을 말이죠. 김 과장은 점점 더 창백해졌어요. VVIP 고객을 이렇게 대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실수인지 이제야 깨닫기 시작한 거죠. 백화점에서 VVIP 고객이라는 건 그만큼 특별한 대우를 받는 존재였거든요. 주변에 있던 다른 고객들은 이 상황의 반전에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골 할머니라고 무시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 백화점 최고 고객이었던 거예요. 와, 정말 대박이다. 사람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겠네. 저 과장 완전 망했겠다. 조 매니저는 김 과장을 향해 다가갔어요. 김 과장, 이게 사실입니까? VVIP 고객의 가족에게 무릎 꿇으라고 했다는 게 조 매니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알려지면 백화점 전체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김 과장은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본 일이라 부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건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하지만 조 매니저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어요. 업무상 필요라고요. VVIP 고객의 가족을 모욕하는 게 업무입니까? 조 매니저의 질책에 김 과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상황이 완전히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박옥부는 조 매니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30년간 이 백화점을 이용해 왔소. 그동안 한 번도 불만을 제기한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다르오. 박옥분의 말에 조 매니저는 더욱 긴장했어요. 그동안 박옥분이 얼마나 많은 돈을 이 백화점에서 썼는지 생각해 보니 아찔했습니다. VVIP 고객 한 명을 잃는다는 것은 백화점으로서는 엄청난 손실이었거든요. 특히 이런 식으로 관계가 틀어진다면 더더욱 말이에요.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즉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조 매니저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김 과장에게는 엄중한 징계를 내리고 피해를 보신 따님에게도 합당한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박옥분의 마음은 그것만으로는 풀리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당한 굴욕이 그렇게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보상은 나중 문제고 먼저 사과부터 받겠소. 제대로 된 사과 말이요. 박옥분의 요구에 조 매니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김 과장, 당장 사과드려요. 하지만 김 과장은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과한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박옥부는 김 과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며느리에게 한 것처럼 무릎 꿇고 사과하시오. 그 말에 김 과장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설마 정말로 무릎을 꿇으라는 건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힘의 균형이 박옥분 쪽으로 넘어온 거죠. 김 과장은 박옥분의 요구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는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완전한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급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고객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김 과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어요. 다른 방법으로 사과드릴게요. 하지만 박옥분은 단호했습니다. 다른 방법이라고요. 내 며느리가 무릎 꿇고 사과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다른 방법이라니요. 조 매니저도 김 과장을 향해 엄한 표정을 지었어요. 김 과장, VVIP 고객님의 요구를 거부할 셈입니까? 이미 충분히 큰 실수를 범하셨는데 더 이상 문제를 키우시겠어요? 조 매니저의 목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고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사과해야지. 직원한테 무릎 꿇으라고 했으니까 자기도 꿇어야 하는 거 아니야.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공평해야 하는 거죠. 여론이 완전히 박옥분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김 과장은 사방을 둘러봤지만 도움을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히려 다른 직원들도 그동안 김 과장에게 당했던 것들을 생각하며 속으로 통쾌해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 권위적이고 오만했던 김 과장의 몰락을 지켜보는 기분이었죠. 결국 김 과장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VVIP 고객 앞에서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했어요. 천천히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무릎이 닿는 소리가 식품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조금 전 지은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김 과장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역전이 이루어진 순간이었죠. 정말 죄송합니다. 김 과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습니다. 고객님과 따님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김 과장의 모습에 고객들 사이에서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잘했어요. 이제야 정신 차리는군요. 할머니 정말 멋있으세요. 완전 사이다네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구경하는 눈빛이었던 고객들도 이제는 박옥분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이 모든 광경을 보며 감격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는 시어머니가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랐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감사와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박옥분은 김 과장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이제 아시겠소?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걸 말이요.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기본 예의가 중요한 거요. 박옥분의 말에는 깊은 교훈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 매니저가 김 과장에게 엄중하게 말했어요. 김 과장, 당신은 즉시 해고 조치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본사에 보고되어 다른 매장에도 취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김 과장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지은 씨에게는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조 매니저가 지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즉시 다른 부서로 이동 조치하고 승진도 검토하겠습니다.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습니다. 박옥분은 조 매니저의 빠른 대응에 만족했어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오. 모든 직원이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직원 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 조 매니저의 약속에 박옥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 과장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로 있었습니다. 그동안 권력을 등에 업고 직원들을 함부로 대했던 것들이 모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기분이었어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이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김 과장이 당한 것이 통쾌했지만 동시에 직장 생활의 현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힘의 논리가 여전히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걸 말이에요. 박옥부는 지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다. 누구도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야. 박옥분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단호했어요. 더 이상 가족이 이런 굴욕을 당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은 시어머니를 꽉 껴안았어요.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 덕분입니다. 지은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조 매니저는 박옥분에게 다시 한번 정중히 인사했어요. 고객님께서 보여주신 관용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은 씨의 승진과 부서 이동을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고객들은 여전히 이 드라마틱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이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소셜 미디어에 올라가면 큰 화제가 될 게 분명했어요. 박옥부는 김 과장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세요.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기본 존중이 중요한 거예요. 김 과장은 천천히 일어나며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해고가 결정된 상황이었죠. 박옥부는 지은과 함께 백화점을 나섰어요. 뒤따라온 조 매니저가 정중히 배웅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가르침을 새기겠습니다. 백화점 로비를 나서며 박옥부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정의가 실현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 가족의 행복한 재회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8장 새로운 시작. 백화점을 나선 박옥분과 지은은 조용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고 마음을 가라앉힐 시간이 필요했어요. 지은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VVIP 고객이셨던 거예요. 지은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박옥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30년간 시장에서 번 돈을 조금씩 모아 투자한 결과야. 하지만 굳이 자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 지은은 눈물이 글썽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시어머니가 모르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지켜봐주고 계셨다니 감동이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다시 살 것 같아요. 이제는 당당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옥부는 며느리의 손을 꽉 잡았어요.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가족이니까. 박옥분의 따뜻한 말에 지은은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혼자 버텨온 시간들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태민이 급히 달려와 맞았습니다. 어머니, 지은아, 무슨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괜찮아? 태민은 회사에서 연락을 받고 급히 서울로 올라온 상황이었어요. 아내가 직장에서 큰일을 당했다는 소식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거든요. 지은은 남편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직장에서 당한 일들, 그리고 시어머니가 어떻게 자신을 구해주셨는지까지 모든 것을 말이죠. 태미는 이야기를 들으며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미안해, 지은아. 내가 집을 자주 비워서 혼자 이런 고생을 시켰구나. 태민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자책감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께도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박옥부는 아들을 위로하며 말했어요. 너도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었잖니. 이제 지은이 직장도 안정되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 모두 서로를 지켜나가는 거야. 가족이니까.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준영이가 학원에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모여 있는 가족들을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아빠도 왔네. 무슨 일이야? 준영이 신기한 듯 물었습니다. 지은은 아들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해 주었어요. 할머니가 엄마를 도와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준영이는 박옥분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할머니 최고야. 우리 엄마 지켜줘서 고마워요. 박옥분은 손자를 꽉 안아주며 말했어요. 준영아, 사람은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란다. 마음이 중요한 거야. 서로를 아끼고 지켜주는 마음 말이야. 준영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의 말을 새겨들었어요. 저녁을 준비하며 가족들은 오랜만에 함께 모인 시간을 즐겼습니다. 태미는 지은의 손을 꽉 잡으며 미안함을 표현했고 지은도 이해한다는 듯 미소를 지었어요. 앞으로는 제가 더 자주 집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승진하면 출장도 줄어들 거거든요. 박옥부는 가족들이 화기애애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이런 순간을 위해 그동안 힘들게 살아왔나 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이 있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이었죠. 며칠 후 지은으로부터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새로운 부서로 이동한 지은은 훨씬 좋은 환경에서 일하게 되었고 동료들도 모두 친절했어요. 승진 소식도 공식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새로운 부서 사람들이 모두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세요. 이제는 정말 당당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화 너머로 들리는 지은의 목소리는 한결 밝아져 있었어요. 박옥부는 시장 가게로 돌아와서도 그날의 일을 자주 떠올렸습니다. 평생 조용히 살아왔던 자신이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다는 게 신기했어요. 하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언제든 그럴 수 있다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그날의 일에 대해 물어보기도 했어요. 박옥부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며느리 문제가 잘 해결되었다고만 말했습니다. 굳이 자랑할 필요도 없고 조용히 사는 게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저녁 온 가족이 박옥분의 집에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태민이 지방 근무에서 서울로 발령받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도 있었어요. 이제는 가족이 모두 함께 있을 수 있게 된 거죠. 할머니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행복해진 것 같아요. 준영이가 해맑게 말했어요. 박옥부는 손자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런 순간이야말로 인생의 진짜 보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지은은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저희 가족의 영웅이세요.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지은의 진심 어린 말에 박옥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영웅이야. 가족이니까. 박옥분의 말에 모든 가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그랬어요. 서로를 지키고 사랑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힘이었거든요. 창밖으로는 따뜻한 석양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박옥부는 이 순간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건 가족의 사랑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지은은 당당하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태민은 가족 곁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박옥부는 가족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때로는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할 때도 있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진짜 힘이었어요.